명문대 호텔서 집단 성관계. 마약이 사회 각계각층에 퍼지고 있다는 소식은 누구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대학가, 특히 명문대 학생들 사이에도 돌고 있다는 것이 뉴스에서 밝혀졌습니다. 대학가 동아리 중 두 번째로 큰 동아리가 마약 동아리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학교에도 초비상입니다. 마약을 동아리 멤버들 사이에서도 버젓이 하고 있는데요. 이는 승리, 버닝썬 사건과 비슷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승리는 버닝썬 클럽에서 물에 타서 먹는 마약으로 여자들을 강간했는데요. 지금 1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합 동아리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해 적발되었는데요. 단순 마약만이 아니라 집단 성관계를 하고요. 게다가 마약 밀반입까지 연루되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첫 뽕이 마지막 뽕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마약은 한 번 맛을 보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마약을 찾게 되는데요. 서울 수도권 13곳 대학으로 퍼진 마약은 이제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학가에서 두 번째로 큰 수백 명 규모의 동아리에서 집단 마약 투약, 유통 사건은 앞으로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년에 마약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6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자살자가 1년에 1만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약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요번 일부 남성 회원들은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성관계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8월 5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사부부장 남수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 등의 혐의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30대 1명과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마약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추가적으로 더 적발될 수 있습니다. 요번 마약 투여자 중 1명은 연세대 졸업 후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2021년 친목 목적의 동아리를 결성하고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이런 내용을 유포했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 호텔, 음악 페스티벌 등을 무료,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홍보 내용은 젊은 대학생들을 현혹했습니다. 삽시간에 가입자가 늘었고요. 단기간 300명까지 멤버가 확장되었습니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 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 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 적성 시험 응시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마약에 빠져들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처음엔 술을 마시다가 액상 대마를 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어 케타민, 사일로사이빈, 필로폰 등으로 강도를 높였습니다. 서서히 더 자극적인 마약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들은 호텔, 클럽, 놀이공원 등을 가리지 않고 10여 차례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했고요. 멤버들을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청해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집단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단체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를 기내, 수화물에 넣어 태국, 제주 등 해외까지 반출해 마약을 즐겼습니다. 단순 투약을 했던 구성원들은 마약을 비싸게 되팔며 이윤을 남기기도 했고요. 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젊은이들은 텔레그램 마약업자에게서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개당 10만원 정도에 구매해 한 개당 15만원에서 20만원의 웃돈을 붙여 회원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돈을 벌어 다시 마약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마약을 가상화폐로 구매했는데 추적이 어려운 현금과 코인 등으로 거래돼 확인되지 않은 마약 규모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히 대학가도 마약 청정구역이 아님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안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